자, 이제 좀 심각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종호 실장님. 네네. 오늘 체포동의안 이거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죠. 다 놀랬죠. 놀랬죠. 사실 가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부결될 거라고 생각을 부결될 했고, 거라고는 생각했죠. 그리고 숫자도 뭐 어느 정도는 예상이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기준점이 있었기 때문에 노웅래라는 미리 뭐 선제적으로 한번 노웅래가 그때 부결이 161. 161. 예, 160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보다는 더 나오겠지 했죠. 더 나오겠지 했죠. 그런데 자 이제 뭐 한 몇 가지 점에서 이 사실은 예고된 것이다. 라는 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단 수치부터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수치는 139 가결, 그러니까 체포해야 된다. 체포해야 된다는 것은 정확하게는 이 법원에 보내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가 139. 그 다음에 아니다, 절대 보내면 안 된다가 138. 뭐 한 표 차이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권과 무효 9대 11. 그러니까 기권이 9, 무효가 11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139대 138 무효 기권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쪽도 지금 재석에 과반이 안 넣었습니다. 297명, 299명이 지금 정원이거든요. 2명 빠지고 297명인데 297의 과반이면 어느 쪽, 그러니까 그 가결이 되려면 어느 쪽은 잘못된 말씀이고요. 가결이 되려면 149가 돼야 되는데 149가 되지 못했으므로 부결됐습니다. 자, 기권과 무효가 모두 19표 났죠? 아니요. 9표, 11표에 20표입니까? 20표라고 제가 지금 명기가 됐는데요. 자, 그러면 네네. 이게 저 유치원 애들한테 투표시킨 거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맨날 표결하는 게 이 사람들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기권이 이렇게 무효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기권이나 무효는 사실상 그 정치부 기자 오래 하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권이나 무효도 정치적인 의사 표현이다. 그렇죠. 또 다른 의미로서의 의사 표현이다. 사실은 무효라는 그러니까 일부러 무효표를 만든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승 잘못 찍어서 무효가 아니고. 그렇죠. 그 뭐 1, 2공화국 시절에는 사실 뭐 별의별 방법이 다 있었잖아요. 이 기호도 없었고 뭐 여러 가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지금은 실수가 불가능한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명이긴 한데 무기명이긴 한데 직접 이렇게 써야 되는 시스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권과 무효는 또 다른 방향의 사실은 가결이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비명계는 세 가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가 있었다. 기권, 무효, 그 다음에 가결. 이 세 가지를 골고루 다 했다는 거죠. 그래요. 네. 그 마지막에 2표 때문에 그 개표가 좀 늦어졌다 그러는데. 엄청 늦어졌습니다. 예, 그걸 어떻게든 부자로 만들고 싶었던 모양이죠. 예, 이 모든 모양새가 어떻게 이 정당이 이렇게 쪼그라들고 쪼잔하고 치졸하고 유치하고 천박해졌는지. 그러니까 그 2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솔직히. 그것이 부가 되든 무가 되든 중요한 건 가결이 149가 안 된 상황에서 근데 139는 고정돼 있잖아요. 이재명이 자존심에는 그 관계가 되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거 두 가지를 어떻게든 부로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딜레이 된 거예요. 왜 부로 만들어? 똑같이 동수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139 대 139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미 그건 부결된 거거든요. 149가 가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애절하게 그렇게 그것을 집착하는 모습 자체가 얼마나 코미디냐.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뭐 종북몰이가 아니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공산주의의 공산당 같은 느낌이에요. 뭐냐면 허접한 것에 집착을 해서 끝까지 무엇인가 자신들의 어떤 그런 그 포장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생중계로 우리는 볼 수가 있었죠. 고 박사님, 민주당에도 정신 든 사람들이 있군요. 그러셨어요. 댓글로. 이제 제가 조금씩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걸 또 그렇다고 비명계를 너무 미화할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정치는 비즈니스잖아요. 저는 정치는 확실하게 이들 내부에서 친명계와 특히 이재명과 비명계, 특히 이재명과 비명계의 수장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딜을 했을 거예요. 그 딜이 파기됐다라는 것이 드러난 거죠.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거죠. 자, 서른이 막 나서서 우리 부결시키자 이랬어요. 근데 저도 오늘 그래서 지금 비명계 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좀
중진이라고 한 사람한테 네. 야 너네 저 부결시킨다며 오늘 왜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 부결 맞잖아. 우리가 언제 압도적으로 뭘 한다 그랬니? 압도적인 건 친명 애들이 하는 얘기였고 아니 부결시키자고 했지 뭐 부결표로 꼭 찢자고 얘기하진 않았잖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권이나 무효는 결과적으로는 부결 부결이지. 쪽의 네. 효과는 나지만 네. 그러나 효과가 좀 결과는 그렇지만 이 명분상으로는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그래. 양수 겸장액 지금 그 수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저는 어느 시점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게 비즈니스가 파기됐다라고 생각을 했을까? 이재명이 네. 이거 조금 제 그 이 추정과도 좀 그 비슷한 얘기 추정을 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이재명이 약속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홍영표 만나고 누구야 그 이상민 만나고 서른 만나고 40분간 점심을 먹는데 단지 그 얘기만 했을까요? 저기 부결시켜 줘. 나 좀 살려줘. 이 얘기만 했을까요? 뭔가를 약속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이게 당신만 공천시켜 줄 거야. 이건 또 아니었을 거예요. 전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최소한 공천위원장이나 내가 당권을 계속 갖고 있더라도 공천위원장은 너네가 원하는 사람 시켜줄게. 이를테면 네. 이런 어떤 확실하게 공천과 관련해서 한두 사람은 살려준다는 게 아니라 내가 모든 걸 다 이렇게 칼로 다 재단하진 않을 거야라는 그런 약속이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문제는 네. 바로 며칠 전에 임명을 해버린 거예요. 뭐 두 사람을 임명을 해버렸어요. 아주 조용히. 그것도 네. 언론에 크게 나오진 않았는데 하나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장. 그것도 자기 캠프에 있었던 지지했던 사람을 누구? 송기도 교수라고 저기 전북 정책 포럼에 있었다는 사람인데 예. 이재명 대권 후보 지지 모임에 있었던 사람을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으로 얘기하면 당무 평가위원장이 좀 있습니까? 그걸 시킨 거예요. 네. 그리고 윤리심판원장도 자신의 연수원 동기를 시킨 겁니다. 이 두 사람을 조용히 그냥 마무리해버렸어요. 그 사람 이름은 위철환. 네. 이 위철환 변협회장 옛날. 네. 이 두 사람을 임명시킨 겁니다. 저는 이게 어느 정도는 비명계가 타협의 여지가 없잖아. 현역 자를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심어놔? 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동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텐데 네네. 저는 정치적으로는 오늘 네. 이재명이 사형 선고 받았다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네. 끝났어요. 그 영화에 예. 그런 영화 있습니다. 박성웅인가요? 네. 그 조폭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살려는 드릴게. 그게 딱 이게요. 비명계가 한 게 살려는 드릴게. 살긴 살았으나 완전히 그 코마 상태 있지 않습니까? 예. 왜 이 산소 마스크 쓰고 사지가 완전히 안 움직이는 예. 그런 상태에 돌입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 정도 되면 사실 요만한 자존심이라도 있으면 내일 대표 사퇴 얘기가 나와야죠. 오늘 정신승리 또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기자들이 끝난 다음에 갔더니 이게 매우 대단히 이 부결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우리 자당 의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입 다물고 갔습니다. 대단한 정신이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정도 되면 네. 저는 박홍건이는 이 사태 책임을 지고 오늘 사퇴해야 되고 박홍근은 오늘 아무 말도 말아야죠. 네, 원내대표니까 오늘로 그만둬야 되고 네네. 이거는 이재명이한테도 책임을 져야 되거든. 이 그렇습니다. 정도 되면. 예. 그리고 이재명이는 뭐 하루 이틀 고민 끝에 내가 백의종군 하겠다. 네. 이 정도 가면은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어쨌든 활류를 찾아간다고 보는데 네네. 안 그럴 것 같아요. 둘 다. 네. 다행스럽게도.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박홍근은 첫 번째로 지금 책임을 져야 될 이유가 뭐냐면 상황을 통제하지 못했어요. 원내대표는 뭘 해야 되냐면 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우리 쪽에서 어떻게 나오고 왜 완전히 철저하게 체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네. 인터뷰를 볼게요. 정성호가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이탈표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노웅래랑 다르다. 노웅래는 뇌물수수고 이재명은 정치 탄압이래요. 그러더니 더 많은 수가 부결되죠. 박주민은 뭐라 그러냐면 170석 170표 훨씬 넘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무슨 뜻입니까? 아침까지 전혀 통제 그러니까 이 표가 얼만큼 나온지에 대한 네. 오늘 결과에 대한
전혀 계산이 안 돼 있었던 상황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더불어민주당은요, 지금 저 당이 아니에요. 네. 이제 제대로 된 당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개딸들이 네. 이거 찬성표 색출 중이라면서요. 아니 색출 중이 아니라 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예. 이게 해서 그 저 김진표가 꽝꽝꽝 부결됐습니다 하잖아요. 바로 저 이 핸드폰에 이거 명단 나왔어요. 오, 찬성표 던진. 예. 그러니까 기권을 하든 무효를 하든 지금 전 부결표 안 던진. 저 전체적으로 보면 최대 38. 최대 38이라고 하고 뭐 36이라고 하고 계산법은 언론마다 다르지만 어쨌든 그 명단이 돌고 있어요. 여기 올려놨네. 예. 여기 우리 세용지마님도 네. 그 돌아다니는 그 명단을 올려놨어. 마치 준비했다는 듯이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불가능한데요. 무기명인데. 그렇죠. 무기명이고 불가능하죠. 더군다나 지금 이게 경우의 수가 많아져서 그래요. 더군다나 기권 무효 또 뭐 부결 가결표 뭐 해서 이걸 어떻게 알아요? 무소속도 있고 무소속 중에 뭐 예를 들어서 6명 친민주당계 6명 중에 누가 지금 어떻게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 모자 좀 주세요. 자꾸 댓글에 모자 디자인 한번 더 보고 싶다는 말씀들이 있어서 네, 오늘만은 저하고 예. 우리 이정근 실장이 모자 쓰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한테는 흰 모자가 어울린다 그러시니까 전 버건디 주세요. 네, 그리고 버건디. 예, 아무래도 저 버건디 오늘 없어지지 않을까 모르겠는데. 예. 그래요. 그래서 당이 아니다. 어떻게 그 계산을 예, 고맙습니다. 그 계산을 하지 못하고. 예. 에따 버건디. 감사합니다. 더 중요한 건 아미고 이 로고 타입 있죠. 이게 아주 세련됐죠. 이 로고 타이포그래피라 그러죠. 굉장히 세련됐죠. 세련됐죠. 예. 아주 디자인은 멋져요. 예. 그러면 저 오늘만 우리 용진당 하는 동안에만 모자 쓰고 할게요. 여러분들 디자인 작품 보고 싶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좀 맞추고.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 머리가 작았어요. 아니 저 얼굴 보이게 약간 좀 올려주세요. 네, 예. 원래 이 모자는 이렇게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저 이재명 체포동의안 그 본회의장을 보는 많은 분들의 또 다른 관심사는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체포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건가였던 것 같아요. 네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굉장히 냉정했다. 지난번에 어쨌든 부스럭 때문에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네. 지금 민주당 패널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민주당 패널들은 드라이하게 해야 된다. 아니 드라이하게 해야 된다는 게 뭐예요?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무슨 법률을 얘기하거나 규칙을 얘기하거나 할 때 박사님 드라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어떻게 해야지 드라이한 거죠? 웨트한 건 뭐죠? 저는 그 표현 자체도 이해가 안 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건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제안한 안건을 설명할 수 있다. 그 안건을 제안한 측에서 설명해야 된다라는 국회법 때문에 하는 거라면 이 제안을 뭐 때문에 하죠? 이 사람을 동료 의원인 당신들로부터 사실은 인신을 지금 구속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그러면 이게 엄중하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어떤 혐의 때문에 당신들이 이걸 해야만 합니다라는 설득을 하러 간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 혐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왜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는 부스럭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라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런 어떤 여지는 없었어요. 네. 아주 냉정하게 차근차근 조곤조곤 설명을 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다 들었던 이야기들이 꽤 많아요.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은 있습니다. 아주 알기 쉽게 정확하게 알기 쉽게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렇구나. 지금 패널 저쪽 민주당이나 이재명이 하는 얘기가 말도 안 되는구나라는 걸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 이렇게 그 비율을 들었다는 거예요. 영업사원 100만 원. 그거 회자되고 있습니다. 계속. 휴대폰 들으셨죠? 그래요.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짜고서 10만 원에 팔고. 자, 이 사람이 영업사원이에요. 주인이라면 상관이 없어. 주인이 자기가 손해 보겠다는데 그게 아니라 영업사원입니다. 근데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이 있는데 그거를 주인 몰래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짜고 10만 원에 판 거예요. 10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내가 10만 원을 벌어다 주지 않았느냐 라고 주인한테 얘기한 거예요. 10만 원 벌. 그런데 90만 원을 이렇게 챙긴 건
그렇지. 손해 보게 한 거 주인한테. 그건 얘기 안 한다는 친구가 거야. 90만 원을 챙긴 거지. 그 주인이 90만 원 손해 보게 한 건. 예. 네, 지금 버퍼가 굉장히 심합니다. 제가 여러 번 나갔다 오고 해도 제 컴퓨터도 지금 버퍼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아주 이상한 날 같습니다. 전주경님이 그 와중에도 슈퍼챗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네. 지금 저희 방송 송출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방송 송출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구글 쪽에 이 서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금 버퍼가 저도 지금 다시 고치고 들어와도 또 버퍼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불편하시겠지만 버퍼가 없을 때까지 계속 다시 들어오고 나가고를 반복하셔야 될 것 같고, 이 버퍼가 갑자기 시작되기 전에 17,000명, 18,000명까지 생방송 시청하셨는데 지금 14,000명, 12,000명대로 떨어졌다가 또 다시 들어오시고 계십니다. 이게 버퍼가 생방송 중에는 계속 있는데 이게 끝난 다음에 녹화 동영상은 버퍼가 없이 보실 수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 잘 아시는 분들은 아이고 오늘 생방송은 너무 힘들어서 못 보겠다. 나중에 녹화 방송 보겠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요. 자, 그 말씀 조금만 더. 그러시죠. 예. 왜냐하면 재미있는 표현들이 더 있어서. 네. 자, 영업사원 100만 원도 재밌었지만 뇌물과 관련해서 성남 FC 제3자 뇌물과 관련해서 또 신조어들이 나왔습니다. 후불식 뇌물. 그다음에 할부식 뇌물이었다. 할부식 뇌물, 후불식 뇌물이었다. 무슨 얘기냐면 네이버나 두산건설이 이재명을 못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약속을 하나씩 지킬 때마다 돈을 줬다는 거예요. 글쎄 10억씩 나눠서 10억씩. 그게 이제 후불식 아니면 할부식 뇌물이었다. 그것을 아예 그 증거, 그러니까 그 문서에 다 기록이 돼 있더라. 그럼 네이버도 나쁜 짓을 했네. 나쁘죠? 아니, 사실 완전히 이재명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뇌물 챙기려고 이것도 하나 또 해줘.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말이야. 그걸 또 찢어서 4번 그렇게 하다니 이재명은 그렇게 열심히 해줬는데. 네. 이재명도 힘들게 살았네.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 한동훈 얘기를 모자 쓰고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웃기대요. 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한동훈 얘기에 정말 악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 영업 사원 얘기나 혹은 아까 후불성 뇌물은 좀 가십성인데 저는 지금 이 한동훈이라는 이 사람이 좀 문학적 그 서사가 좀 있어요. 서사가 그 소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모비딕을 좋아하는데 사실 보니까 모비딕을 다 읽는 건 전 다 읽어보지 못했어요. 한 수년 동안 계속 도전하는데 저는요. 예. 모비딕을 진짜 막 욕을 여러 수백 번 하면서 읽었습니다. 나중에는 이게 자존심 때문에 그거 완주하셨어요? 예, 완주했어요. 완독하셨어요? 예. 저는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고 어쨌든 완독은 했습니다. 3분의 1이 완전히 3분의 1 못 넘어갔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모비딕이 그냥 우리가 아는 스토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소설 원본은 너무나 많은 한 문장에 7, 8개 되는 전문 항해 지식과 선박 지식들로 막 꿰곡 차 있어요. 모든 용어가. 그래서 진도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정말 독파하기 어려운 책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오늘 그런 어떤 소양이 저는 좀 읽혀졌던 게 마지막 문장입니다. 마지막 문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 범죄 혐의는 없었다. 잘못 우연히 들으신 분은 민주당 대표라는 거를 못 들으시고 어떻게 이재명이 혐의가 없다는 거야? 이렇게 들으실 수 있었는데 이렇게 딱 얘기하고 그다음에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 토착 비리 범죄 혐의만 있었을 뿐이다. 이렇게 대꾸로서 아주 문학적이네. 대꾸로서 이렇게 딱 해서 멋있게 여운을 남기면서 딱 끝내버렸습니다. 그렇지. 민주당 이재명의 범죄를 추궁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의 범죄를 추궁하는 거죠. 우리는 야당을 탄압 말이 안 된다. 성남시장 시절 개인 토착 비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울림 있는 그런 말로 끝냈습니다. 그래요. 제가 한때 이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우리 정치인들도 좀 이렇게 문학적 향기가 나는 좀 이렇게 좀 교양이 좀 이렇게
좀 쌓여서 네. 그 굳이 그거 드러내지 않아도 이렇게 좀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 예전에 이제 그 JP가 이제 JP. 그런 향기를 허업이라는 말. 사람들이 정치, 좀 예. 느끼게끔 했대는데 네, 네. 한동훈 장관한테 그런 걸 조금 기대해 볼 만하다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런 그 제기는 네. 발견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한 번도 야지라는 표현 쓰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야유라든지 뭐 고함 소리 이런 거 없이 뭐 정숙한 분위기 속에서 거의 그런 분위기 속에서 끝이 났고요. 네. 예. 왜 모자 쓰고 진행하십니까? 이거 이제 오늘 저희가 요청이 있어서 출시한 아미고 모자입니다. 아미고 모자, 아미고 유니폼에 이어서 우리 아미고 모자를 좀 만들자고 하는 많은 분들의 요청이 있어서 우리 윤순호 아미고님 평생 모자를 제작해 오셨어요. 이분이 이렇게 아주 멋진 모자를 만들어서 오늘부터 판매를 시작합니다. 요거 하나에는 35,000원이고 3장을 주문하면 그러면 10만 원에 그렇게 여러분께 댁에 배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모자 디자인 좀 보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용진단에 한해서 우리 이종건 실장님하고 저하고 모자 쓰고 진행하겠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자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쓰고 하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그 이재명 수사 있잖아요. 네. 이재명 수사 이게 이제 오늘 부결이 됐으니까 네. 그 통상적으로 검찰은 이럴 경우에 구속영장 재청구로 갑니까? 아니면 불구속 기소로 가고 다른 사건을 통해서 다시 구속영장 청구할까요? 불구속 기소로 가죠. 불구속 기소로? 대개는 왜냐면 그걸 다시 했을 때 만약에 이번 사건이 아니고 네. 통상적으로 봤을 때 또 다시 이게 그 불체포 특권을 이용해서 부결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검찰이 부담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무리하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올 수가 있고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면 불구속 기소를 하자라고 하고 추가 수사를 통해서 이제 이 추가 기소를 하죠. 그런데 이 건은 이미 다 알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은 어떤 혐의들이 앞의 혐의보다 더 크다라는 것들이 검찰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를테면 이 지금 정자동 새로 나온 정자동이나 네. 백현동은 대장동과 굉장히 성격이 달라요. 대장동은 이미 첫 번째는 뭐냐면 저 문재인 시절에 검사들이 수사를 하면서 아이에 독을 묻혀놨다. 오염을 시켜놨기 때문에 네. 이게 이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다툼의 여지가 어느 정도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네. 그런데 백현동이라든지 새로 나온 정자동은 아주 깨끗하다. 논리가 아주 깨끗하다. 네. 이재명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수사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대북송금은 완전히 지금까지 나온 모든 혐의와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예. 그래서 구속영장과 관련돼서 재론의 여지가 없다. 예. 일단 오늘 부결된 위례 신도시 대장동 상남FC 이 사건은 불구속 기소로 가게 될 거고 네. 지금 수사하고 있는 백현동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그리고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 사건. 네. 이거는 훨씬 더 엄정하고 무거운 정치적 사안일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사 마무리 후에 영장 청구가 될 것이다. 네. 그러면 뭐 더불어민주당은 또 이제 표단속하면서 부결시키겠다고 하겠네요. 불가능하죠. 왜 불가능한가요? 오늘 이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비명계. 이렇게 돼버렸기. 비명계가 이미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비명계 인터뷰가. 이제 한 번 더 오면 이제 우리는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인터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100% 가결될 거다. 또다시 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 출입 기자들 바쁩니다. 진짜 자기가 아는 의원들한테 다 돌려갖고 지금 어떤 상황으로 보이니 누가 부결표를 한 것 같으니 뭐 이런 식의 가결표를 한 것 같으니 이런 어떤 지금 그 취재가 굉장히 많이 지금 되고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어쨌든 비명계에서 거 봐라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제 저 다음번에는 무조건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색대님의 슈퍼챗 들어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색대. 이게 이 모자 쓰고 이렇게 인사하려니까 꼭 해병대 전우 뭐 야구 선수 같으신데요. 뭐. 자,
저 문재인이 얘기 짧게 하겠습니다. 뭐 북카페 무슨 주인을 합니까 이자가? 아, 네. 저는 이 그 아이템을 왜 갖고 왔냐면 네. 정말 이자의 그 뇌구조는 상상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네. 벌써 이미 한 번 또 있었어요. 지난번에 구속영장 청구한 날, 그러니까 검찰이 한 날 무슨 기사가 나왔던 문재인한테 감자 심는 그 SNS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굉장히 웃겼어요. 감자를 심으면 감자 자체를 심으면 돼요. 사진 한 장을. 근데 그게 감자인지 사람들이 모를까봐 아예 편말을 해서 감자라고 쓰고 그거 박는 신용을 해요. 그걸 두 가지를 동시에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감자 심는다는 거 확실하게 인지시키는 행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진짜 친명계들이 난 그건 이해가 되네요. 아, 예. 이게 이제 그 감자를 심어놓고 거기다가 감자라고 쓰잖아요. 네네. 이거는 저기 유치원 애들이나 네.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한테 그거를 가르칠 때 하는 거거든요. 아, 네. 여기에 감자가 심어져 있다. 네. 밟지 마라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집에 그런 애가 있는 거지. 아, 그런 네. 사람이 하나 있는 거지. 아, 그렇군요. 안 써주면은 뭔지 분간도 못하는 누군가가 하나 있는 거지. 된장인지 뭔지 모르는. 그거 하나 있잖아요. 아, 네네네. 있죠. 예, 전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때도 사실 구설이 많았거든요. 왜 하필이면 이재명이 이렇게 곤혹스럽고 단결을 해야 되는데 감자 찍는 사진을 해갖고 그렇게 뭐 이야기를 하나? 이번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절체절명이고 얼마나 이야기가 많습니까? 그런데 뜨악하니 이 기사를 지금 흘린 거예요. 바로 이웃집을 샀어요. 8억 5천만 원에 샀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3월 달 내로 저희 북카페 만들 겁니다. 이제 사장님 소리 들을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래서 자주 내려가십니다. 이 얘기를 아주 친절하게 흘려서 전 언론이 다 받았어요. 왜 하필 또 오늘일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그 돈은 어디서 났나? 8억 5천만 원, 8억 5천만 원 따져봐야 됩니다. 달력? 달력일까요? 달력 1억 5천인데 그래봤자. 예. 그래요. 그거 참. 감자가 감옥 과자의 줄임말인 건 아세요? 감옥 과자였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제가 그래서 왜 그랬나 그러고 감옥하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네. 감자하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재명이 인터뷰랑 그다음에 SNS랑 그다음에 집사부일처 나왔잖아요. 네. 거기 다 뭐라 그러냐면 나는 감자가 싫어요. 그래. 어렸을 때부터 너무 삶은 감자를 그냥 주식으로 먹었기 때문에 나는 감자하고 옥수수를 제일 싫어해요. 라는 게 SNS부터 다 있어요. 그래? 예. 그것도 좀 또 아니 그 시절에 수제비 먹고 다가 컸지 보리밥. 그렇다고 해서 요즘 그때 너무 지겹게 먹어서 싫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야말로 고향의 맛이지. 그야말로 빈곤 뭐라고 하잖아요. 빈곤 팔아서 뭘 하려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지시키려고 했던 말들인데. 아이고, 참 가지가지 해요. 네. 자, 조금 심각한 사태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네. 정순신 사태입니다. 네. 다행히 이 사람이 하루 만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해서 네. 이게 사태가 더 끌게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그 후유증이 심상치 않네요. 예. 네. 지금까지 꺼지지 않고요. 이 불은. 네. 자, 지금 최근에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현재 이 정순신 말고 네. 왜 그 학폭이 그렇죠. 가장 유명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지금 원래 미스터 트롯맨이라고 해서 그 TV조선에서 굉장히 크게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만들었던 PD가 그대로 MBN으로 가요. 그래서 그래. MBN에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불타는 트롯맨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네. 거기에 가장 선두에 있는 가장 유명하고 또 총망받는 모 씨가 학폭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비난을 받고 있던 차예요. 그래요? 그래갖고 뭐 MBN이 원래 중간에 너무 자랑스럽게 왜 기자회견을 하려고 그랬는데 기자회견도 취소하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또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우리나라 예능이 피지컬 100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 그래요? 예. 어마어마하게 진짜 지금 전 세계에서 꽤 많은 나라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능까지도 이제 K 예능이다라고 칭송을 받는데 거의 끝나갈 무렵
대기업의 학폭이 또 터졌어요. 이번엔 여성 이런 어떤 보디빌더 출신이었던 걸 아는데 어쨌든 그 여성이 학폭이었다 해서 여기도 지금 끝에 아주 끝마무리가 안 좋은 방향으로 그 사람은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예. 그 이실 직고하고 뭐 반성 사과하고 그러더라고요. 이쪽은 다르죠. 황영 이 말을 했구나. 어쨌든 이쪽 불타는 트루먼 쪽과 좀 그쪽은 김모 씨와는 조금 다른데 어쨌든 이쪽 그 피지컬 백은 사과하고 본인이 뭐 이러고 있고 그리고 반성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정순신이 바로 그 직전까지 그 직전 학폭 문제 때문에 막 그렇게 두 가지 프로그램에 유명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된 상황에서 동시에 터졌어요. 그러니까 불을 지른 셈이 된 거예요. 물론 이것만 있어도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이긴 한데 국민들의 어떤 학폭에 대한 또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이미 학폭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고 이런 분위기가 송혜교 씨가 오랜만에 주연 맡았던 그렇습니다. 더 글로리도 역시 지금 2탄 시리즈 2가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지금 유행입니다. 어쨌든 이 와중에 정순신의 아들의 그 상황이 터졌고 문제는 그 당시에 정순신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의 무고함을 다투기 위해서 저기까지 간 거잖아요. 대법까지.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 아주 대노를 했다는 그런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여러 가지 사안 측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뭐 우선 그 정순신의 아들의 학폭 자체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죠. 네. 그리고 그 질도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뭐 질 좋은 학폭은 있을 수 없겠습니다만. 네네. 그러나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 정순신이 대법까지 가면서 이걸 다투는 거는 그거는 또 다른 의미에서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럼요. 물론 그렇죠. 이제 부모로서 자식에게 그 좋지 않은 경력을 남기기 싫다고 하는 그 마음은 뭐 이해가 된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보다는 이런 사안을 갖고 대법까지 간다는 게 보통 사람들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좀 이상하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또 한면 이제 이건 이제 그 정순신의 문제고 이게 어떻게 1차, 2차, 3차 그 인사검증을 다 통과했냐. 그렇습니다. 드러나자마자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게 심각한 사안인데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심각하게 제기되는 거죠. 뒤에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완전히 그 직계 존비속과 관련돼서 법적인 어떤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는 질문지가에 그냥 본인이 답하는 걸로 끝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현재 지금 이 대통령실에서 나온 그럼 없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거짓말을 했네. 네, 일단 거짓말을 했고 그것 자체로도 취소할 결정적인 어떤 이유다라고 지금 대통령실은 밝히고 있으나 중요한 건 그럼 본인이 없다고 했고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까지 심각하지 아니한 상황 그리고 이 피해자가 소수라서 뭐 한 사람 딱 있어서 이 사람이 뭐 망설이고 있는 와중이니까 드러나지 않고 수개월 동안 그냥 덮어져 있는 어떤 상황이 만약에 끔찍하게 벌어졌다고 한다면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지거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당장 터지지 않았다면 뭐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갈 수 있는 문제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 단순히 질문을 해서 답하는 시스템, 검증도 못하는 시스템, 이건 고쳐야죠. 근데 이제 인사 그 검증 시스템 이거를 이제 우리 대통령실에서도 이게 좀 한계가 있다. 뭔가 좀 보완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한편에서는 지금 이제 인사 검증하는 주요 라인이 있잖아요. 우선 1차 법무부 인사검증단 그 검사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대통령실로 가면 공직기관 비서관 검찰 출신, 뭐 인사비서관 검찰 출신, 인사기획관 검찰 출신 이렇다 보니까 다른 분야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이게 검찰 출신들에 대해서는 이게 팔이 안으로 굽는 이런 경향이 있을 수 있지 않냐.
라고 하는 이 인사 라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또 지금 제기되고 있죠. 네. 어쨌든 그 문제가 그렇다고 해서 팔을 실제로 굽었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까 싶긴 하지만 그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이 안 굽었다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얘가 팔이 안 굽은 거 아니야라고 지금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예. 더군다나 저는 이제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검찰이라는 건 어쨌든 승진을 해야 되고 또 서로 견제를 해야 되고 엄청나게 국가에 어쨌든 권력을 쥐어주는 공권력이라는 것을 쥐어주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내부에서 소문도 빠르고 뭐 서로 그런 시스템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이게 기사화됐던 사건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요. 예, 기사가 됐었어요. 예, 기사화됐던 그만큼 반향이 컸던 일이라면 검찰 내부에서는 당연히 알겠습니다. 당연히 알려진 일이고 그러면 당연히 그런 지금 말씀드린 인사검증단부터 이걸 네 하고 대답을 질문제 했다고 해서 그 체크가 안 됐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 이종훈 실장님 모자 때문에 답답하다는 분들도 계시니까 거기 벗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네. 예, 오늘은 우리 모자 굿즈를 여러분들께 알리고 판매를 시작하는 날이라서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 모자를 잠깐 쓰고 진행했는데 또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이 예,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그 얼굴이 잘 안 보인다. 그 잘생긴 이종근 얼굴을 왜 가리고 하냐. 가리겠습니다. 가리란 말씀이시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모자 벗어놓고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40%대를 어쨌든 버텨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리얼미터도 40%고요. 그다음에 지난 금요일 갤럽도 사실상 4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꽤 올랐고요. 갤럽 때는. 근데 갤럽에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뜻밖에도 노조 대응 때문이다. 제가 왜 너무 당연한데 왜 제가 뜻밖이라고 얘기하냐면 왜 했냐? 압도적으로 1위. 그래요. 그 직전 주에 그 비교했을 때 1위가 아니었거든요. 네. 뭐 한 3위 정도였는데 자그마치 10%포인트가 넘는 그런 지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따져봤더니 건폭 발언을 하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한테 직접 지시를 하고 뿌리 뽑아야 된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 주간 내내 지금 여러 가지 실태 조사, 그러니까 실태 나오고 어떻게 대책을 세운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국민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 이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제가 아까 전해드렸는데 원희룡 장관이 지금 특히 건설 현장의 건폭들과 전면전을 지금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건 이게 이 민노총과 이 노동귀족들의 이 슈퍼 갑질, 불법 탈법은 사실 노동계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특히 민노총의 주력은 금속노조로 다 알려져 있잖아요. 대기업 금속노조로 알려져 있고 그런데 유독 건설노조 쪽에 건설 현장에서의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것은 이게 워낙 황당한 일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첫 번째 그렇고요. 두 번째는 금속노조가 하는 것은 우리가 몰라요. 잘 모르죠. 파업할 때 막 거리에 뛰쳐나온 건 알겠지만 그들이 뭘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유리돼 있잖아요. 건설노조는요. 그냥 눈앞에서 목도를 해요. 그렇죠. 우리 주민들 그 아파트 앞에서 조그마한 건물 하나 짓는데도 와서 스피커 틀어놓고 그 짓을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이 사람들의 행태를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 여론이 지금 뒷받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건교부 장관이 원희룡이 아니고 그냥 관료 출신 누구였다. 그래서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 아마 당장 옷 벗어라 사퇴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을 거예요. 그럼요. 당장 민노총에 대응해서 민주당이 더 난리를 치고 국민 여론이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거 하는 정도의 어떤 수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직접 나선 게 다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저께 그 논평에서 우동은 자희룡 그 표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희룡 좌동훈이었나? 우동훈 좌희룡. 아 근데 어감상 우동훈이 낫네요. 네, 우동훈. 우동훈. 우동훈 좌희룡. 그 희가 어려워요. 우에서 희 가는 게 받침이 없어서. 예. 네네. 예, 스타 장관들 얘기를 보도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미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좀 가려줘도 좋다. 네. 장관들이 좀 뭐 좀 스타가 좀 돼봐라. 이렇게 이제 격려하고 독려한 부분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아까 우리가 오늘 전해준 뉴스에도 한동훈 장관, 우동훈, 네. 그다음에 원희룡 장관, 좌희룡 얘기를 지금 계속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역시 그 점에서는 두 사람이 일도 우선 잘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 또 자유파의 그 요청에 제대로 부응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어요. 뭐 저는 관료를 그렇게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 들어서 지금 또 관료 필요한 부분이 테크노크라시 있지만 지금 이 정권이 중요한 건 실행이다. 실질적으로 달려들고 부딪히고 결과를 내고 깨지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지금 주무부처 장관의 모습이 사실 좀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한 말씀 하실래요? 모자는 여러 가지 어떤 도움이 됩니다. 비가 올 때도 가릴 수가 있고 또 저같이 얼굴에 크게 어떤 그런 프라이드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밑에 마스크 쓰고 위에 모자 쓰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한 거예요. 번 더 써보실래요? 아, 그렇습니다. 그럴까요? 예. 아미고 모자입니다, 네, 여러분. 아미고 모자고요. 예. 예. 오늘부터 우리 판매 시작합니다. 버건디 색깔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네.